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1월 1일이에요. 신정이라서인지 기분이 막 쫙 뜨는 것 같은데 또 날씨도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학업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부터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신정이라서인지 아주 조용하고 또 일요일이라서인지 조용하고 저도 오늘 굉장히 마음이 차분합니다. 근데 오늘 가르둥박이 왜 유튜브를 시작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면 팔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곳곳이 오장육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반사구라고 하고 서양의학적으로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나타난 데서 연관통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연관통이라는 것은 특정 장기와 즉 오장육부입니다. 특정 장기와 연관된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을 연관통이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관통, 서양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연관통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을 모르면 아무리 무슨 박사가 얘기해도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비과학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양의학적으로 경락상으로 설명은 국민학교 2학년도 아직 금방 알아들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선 이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팔꿈치가 아픕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꿈치, 이걸 한자로 쓰면 팔꿈치 주자라서 주관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영어로는 엘보라고 그래요. 엘보.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은 이걸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많이 써서 바깥쪽 이 팔꿈치가 아픈 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안쪽 팔꿈치가 아픈 것을 이걸 골프 엘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쪽 팔꿈치가 많이 아픈 사람은 이건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테니스 선수, 배구 선수, 또 그 외에도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이 이렇게 아픈 거, 요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골프 선수들은 또 이 안쪽이 아파요, 특이하게. 어쨌든 엘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얘기한다 하는 거고, 정확한 용어는 주관절, 팔꿈치 주자입니다. 팔꿈치의 위상, 바깥쪽에 과염, 너무 많이 써서 바깥쪽으로 통증이 나오는 거, 요걸 주관절 외상과염, 안쪽으로 나오는 것을 팔꿈치 내상과염, 이렇게 용어를 달리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팔꿈치를 너무 많이 사용한 증후군의 일종으로서 인대에, 이런 관절 부분엔 인대가 들어있어요. 이 인대에 미세한 파열이 생겨 나타나는 통증을 엘보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주관절 통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갔죠? 그런데 검사 결과 뼈다구나 근육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인대가 늘어지고 찢어지면 당연히 아프지 그거야. 그런데 이렇게 서양의학적으로 뼈다구 검사하고 근육 검사하고 다 검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팔꿈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양의학적으로 경락을 이해해야만 쉽게 이해갑니다. 여기 새끼손가락 바깥쪽, 요거는 소장경락이 바깥쪽으로 지나서 꺾이는 부분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깨축지로. 그리고
이 심장경락, 요거는 새끼손가락 안쪽을 타고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팔꿈치를 경유해서 어깨축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음양오행상 화라고는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약하면, 기능이 떨어지면, 원인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곳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왜 여기에 통증이 나타나냐면,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전신에 기와 혈이 흐른다고 그래요.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은 같이 한조가 돼서 흐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쪽, 새끼손가락 안쪽을 타고 드는 심장경락은 음이고 바깥쪽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나요. 그걸 주관절통이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경락이 쭉 지나가는 길목에 직선으로 된 곳은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즉 커브길, 꺾인 직선에서 곡선으로 꺾이는 부분에 우리가 속도를 줄이듯이, 자동차 속도를 줄이듯이, 그래야 사고 안 나잖아요. 속도를 줄이듯이 이 경락의 기의 흐름이 가다가 여기가 꺾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흐름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흐름이 약해지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면 발열, 부종, 통증 셋 중에 한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종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무릎의 관절에 물 차고 부종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열, 부종, 통증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쉽게 이해하죠? 그리고 또 부에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장경락이야. 이거는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소장에 막 무수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거 뭐죠? 육모,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자가 너무 커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도 팔꿈치가 아픕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들도 팔꿈치가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안쪽으로, 이건 심장경락, 여기 이 팔꿈치를 지나서 안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심장경락의 문제는 불안, 초조, 긴장,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원망, 이 스트레스를 이빠이 많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쪽 이 팔꿈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면 밥을 빨리 먹고 입자가 크게 그냥 대충 목구멍에 들어가서 그냥 순대로 그냥 쭉 내려가니까 소장에서 영양 흡수를 못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으니까 아기유식, 식사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식사가 즐겁지 않으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중에 가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심장에, 아시겠어요? 화딱지가 났으니까. 이 화딱지, 미움, 분노, 원망, 이건 심장에 연관되어 있는 주장기니까. 그래서 팔꿈치가 안쪽도 아프고 바깥쪽도 아픈 것, 심장과 소장 기능이 약했을 때 이 팔꿈치가 아프다. 이건 여기 인대가 손상되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면 그것은 마음의 병이 아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심장경락과 소장경락이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가 늦어지고, 여기서 속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열, 부종, 통증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중에 하나가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픈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새끼손가락, 심장 부분에서 가장 먼 새끼손가락, 팔꿈치, 그 다음에 이 상완이라죠. 위에 팔뚝, 이 알통 생기는데 여기,
그 다음에 등가죽 이렇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꼭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 가운데로 봤을 때 심장이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로 놓고 봤을 때 좌측부터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좌측 새끼손가락, 좌측 이 팔꿈치 이게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 오른쪽 새끼손가락부터 또 통증이 나타나시. 그건 중병이 된 겁니다. 벌써 병이 꽤 진행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시겠어요? 그것은 마음의 병 찌꺼기입니다. 스트레스 과다 누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심장은 무용의 그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의 찌꺼기,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이런 무용의 찌꺼기는 이 안쪽 팔꿈치 여기가 아프고 골프 엘보라고 하는 여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유형의 그 밥을 먹고 크게 먹어서 이 건덕지 있는 게 소장에 달라붙은 유형이잖아. 유형의 건덕지 찌꺼기가 많은 것은 바깥쪽 팔꿈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형의 찌꺼기든 무형의 찌꺼기든 찌꺼기가 많이 누적돼서 심소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팔꿈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서양의학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없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엘보 증상은 인대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서양의학적으로 엑스레이 같은 거 다 찍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 아프다면 그거는 심소장 기능, 특히 심장 기능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동서양의학, 대체의학을 모두 알아야 이거는 연관통에 대한 설명이 쉽게 해결이 되고 또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의학적으로는 이걸 못 고칩니다.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왜? 인대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인대가 늘어났다면 수술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그래서 동양의학 쪽이고 이 대체의학 쪽으로 보면 쓴맛의 음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쓴맛의 음식은 심장 기능을 보강하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 불통이요 불통 즉통이라 했어요.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뚫리면 통증이 없어진다 이게야.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찌꺼기들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용서할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하고 용서 빌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빌어야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팔꿈치는 자동적으로 아픈 게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서에도 두 가지라 했죠. 얼굴 보고 하는 용서가 있고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울컥울컥하게 올라오는 이 미움 분노를 다 사귀지 못한 거 이걸 추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추서까지가 전부 다 진행이 된다면 이런 팔꿈치 통증으로 인한 고생하는 엘보 이런 증상에 대한 것은 깔끔하게 고쳐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줄일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을 비우고 그거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일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이런 수첩에다 메모 수첩에다 이걸 기록을 해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되새겨보면서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한 마음이 많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악한 마음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서 도망갑니다. 지스서. 그랬을 때는 마음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결국엔 선한 마음이 가득할 때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게 다 사라지면서 심장 기능이 아주 정상화됩니다. 그랬을 때 엘보 증상은 간단하게 고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심장 기능이 약하면 팔꿈치가 왜 아픈가요?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팔꿈치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